강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서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호가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에 출마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뵙기가 힘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어, 박준호가 왜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게 됐냐? 네, 이 말씀부터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가 출마하고 도당위원장 출마하니까요. 당원들이 조금 대접받는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보가 두 사람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 간담회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경남도당이 보다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남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박준호는 출마를 하게 됐냐? 제가 지방의원 도의원을 했습니다. 네, 도의원을 하면서 저는 4년간 열심히 일하면 또다시 시민 여러분께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정당에만 줄 서지 않고 시민들께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번에 중앙정치 바람으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많이 낙선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선한 많은 도의원분들 또 지방의원분들 또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더불어민주당도 경남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는 그런 정당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민주당, 또 수도권에서 민주당, 경남에서의 민주당이 민주당의 어떤 위치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경남에도 경남 맞춤형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경남형 민주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경남형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일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도민들 삶 속에 우리가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냐. 네, 그런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쟁점 속에 또 많은 도민들의 삶 속에 우리가 정당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경남도당은 마치 천수닭과 같은 곳이다. 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천수닭과 같다.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 그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힘든 오히려 되어 있는 심어져 있는 식물들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래서 농업 용수로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야 경남도당이 또다시 중앙정치 바람이 불어도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에서는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과 그러면 경남도당과 중앙당을 개혁하는데 일정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보자. 좀 바꿔나가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의 선봉에 한번 서보겠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주위 분들께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준호가 돌격 앞으로 해서 나갔을 때 박준호 혼자만 남지 않도록
좀 부탁드린다 그러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준호가 나서니까 대접도 받고 해서 좋은데 박준호가 그러면 도당위원장을 맡으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제가 물론 정당 생활은 꽤 오래됐습니다. 20여년. 정당 생활을 하는 동안 2006년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선거에서는 상황실장, 연락소장 여러 가지 선거에서의 역할도 맡아봤고요. 또 2012년도에는 김경수 도지사님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할 때 사무국장도 3년간 해봤습니다. 또 특히 저는 당무에 관심이 많아서 당무와 관련되어 있는 당무 이렇게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지역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당무와 관련해서 전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공유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당무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이후에 저는 2018년도에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도지사로 출마하시고 저는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 도의원이 됐고요. 그러는 동안 제가 운이 좋아서 상임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지고 공항, 철도 네,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국이라는 국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국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가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인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를 이끌면서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산업과 일자리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왔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도민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조례를 박준호가 만들었습니다. 43건의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는 법률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조례는 지원하는 조례로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전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이해나 또 정당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박준호가 경상남 도당을 맡으면 출근하는 위원장으로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공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민주당을 만들겠다. 첫 번째 공약은, 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조금, 네, 목이 조금 자주 말랐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편집본이 아니라서,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겠다. 당연히 정당은, 네, 도민 곁에, 도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산업 현장의 구조적 임금 격차 문제와 싸우겠다.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준호가 여러 가지 현장 속에 박준호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회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규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역할들을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약간 플랫폼 정당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도당위원장, 또 현장에 있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민원 상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도 운영하고요. 또 상설로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질문이나 민원을 말씀하셔도 우리 당에 많은 정치인들이 현역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또 시군과 협력해서 그런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 형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원 상담센터 만들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 경남형 민주당, 그 속에 도민봉사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버스를 만들어서 시구마다 다니면서 대민봉사활동, 농사철에는 또 벼 찾아가는 곳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봉사단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도민들 속에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공약으로 당원 전용 스마트 민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 민원 센터라고 해서 물론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거나 이런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도 민원 접수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즘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당원 전용 민원 상담센터는 당원이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무도 물론이죠. 저는 당비가 예를 들면 계좌가 바뀌거나 그 핸드폰 통신사가 바뀌어서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면 그 정도 안내는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남도당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는 죄송합니다. 오롯이 담아내는 그런 당원 전용 스마트 민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이 언제라도 당원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당원임이 자랑스러운 그런 경남도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저는 이 공약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통 14석에서 1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위성정당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양한 영입 인재들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직능별로 각계 분야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순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2024년 총선에는 한시적으로 경남도당의 묘목을 좀 심는 그런 비례대표를 배려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이냐면요.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나 득표율제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 2028년도 총선을 준비한다면 저는 이럴 거라 생각합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께서 국회의원도 전화하니까 달려오는구나. 그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사장에서만 보였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장에 전화하면 달려온다. 그죠? 물론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올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보좌관이 오거나 국회의원이 직접 챙기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다음 28년도 총선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경남에 제대로 된 민주당의 정치 서비스를 조금 제공하고 싶다. 그러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조금 달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조금 빼먹었는데요. 우선 시작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2년 뒤에 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들을 하려면 지역위원장님들은 총선에 대부분 출마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공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중앙당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 그래서 지역위원장도 아닌 박준호가 좀 났으면 저는 뭐 버스에 우리 당원분들 모시고 중앙당에 가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투쟁도 불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음 공천에 중앙당이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후보가 경남도당위원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례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경남 몫으로 요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석과 5석을 더 받으면 8석. 그래서 28년도 총선을 준비해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경남도 경남형으로 또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상이 길면 재미없을까봐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한데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6번째 공약입니다. 경남형 민주당에서 경남 당사를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유지비가 월세를 포함해서 약 8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편리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냥 업무만 보는 도당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수시로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도당으로 주차 공간도 좀 있고, 네.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당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7번째 공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원내 지역위원회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원내 지역위원회 2012년도에 김경수 지사님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 사무국장을 했는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대부분 지역위원회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통 포럼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회원을 유치하고 이 회비를 내서 CMS 계좌를 통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그래서 월에 사무소 운영비와 상근 인건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외 지역위원회는 당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이 부활될 거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지구당 부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도 돼야 되고 법도 개정돼야 되는데요. 24년도에 지구당이 부활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로 원외는 적어도 사무소 월세와 그죠? 상근자 1명 정도 인건비는 지원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로가 됐든 프로그램 형태로 됐든 그렇게 좀 지원하고 또 당원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야유회도 좀 다니고 그죠? 또 교육 연수 또 이렇게도 좀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위원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신인을 좀 육성하겠다. 상설, 단대연구소가, 정책연구소가 도당에 있는데요. 단대연구소를 좀 활용해서 상설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많은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해내고 또 기존 정치를 하시는 우리 지방의원분들께도 이런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원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천 얘기 관련해서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활동한 활동 경력이 고스란히 공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자식이, 우리 집 아들이 조금 못나도 더 공부시키고 교육시켜서 우리 집 선수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집 선수가 좀 예뻐 보인다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선수 대표 주자로 선거에 출마를 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좀 해 나가야 된다. 물론 당을 포괄적으로 넓혀 나가기 위한 확장성을 위해서 영비를 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다른 정당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우리 당내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지역, 다른 정당에 계시다가 오셨어도 그 정당에, 우리 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 공정한, 당원 누구나 봤을 때 공평해 보이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은 당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작용돼야 된다. 또 공천 이후에 예를 들면 공천이 탈락됐거나 그런 분들께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또 그렇게 협력하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약은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영상이 길면 재미가 없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중앙당의 눈치 보지 않고 당무를 이끌 수 있는 중앙당과 협력해서 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더 발전되고 쇄신되고 개혁될 수 있는 도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중앙당의 눈치 안 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년 뒤에 총선에 출마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박준호가 오늘 영상으로 많은 얘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간 길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어려울 때 원칙대로 하라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치를 배워왔습니다. 민주당 생활 약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당무 경험도 많이 쌓았고요. 정치 경험도 원체리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도당 위원장은 저 박준호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당원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임이 자랑스럽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날 건강하시고 박준호와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